오늘 저희가 방송 나가는 날이 내년에 총선을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예언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15%? 15% 적어도 네. 적어도 15% 20%가 가능합니다. 저는 차이는 한 25%? 오. 한 25%. 저는 13% 정도 거예요. 우리 나는 분명히 터진다. 그리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는 가장 본질적으로 터진다고 봐요. 적어도 한 15% 내지 20% 차이로 결론이 날 것이다. 국민들은 지혜롭다. 저는 왜 25%라고 했냐면 지난 지방선거와 다르게 이번에 저희 진교훈 후보는 3인의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강서 의원이 3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동일한 추대형 후보지 않습니까? 3명의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힘껏,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초 의원들이 밀면 전 충분히 25%.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부산 바꿔야 바뀐다 보바바의 김대규 PD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 정치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비극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 좀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분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를 깨닫는 직업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또 느끼는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 그 지역 구민들의 어떤 색깔이 좀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저는 반송 큰 시장에 인사를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사람 만나는 즐거움을 저 이제야 철이 드는 갑다. 국회의원 미끄러지고 나서 이제야 사람 만나는 재미가 있다. 하나 또 요번 이제 추석 기간 중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디보다 힘든 우리 수영구 이번에 추석 어땠습니까? 추석 직전에 민주당에서는 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움츠려져 있던 지지자들께서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서도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열세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지지자들께서 어깨를 펴시고 지지하시고 환호해 주시는 게 참 감사드렸고 더 잘해야 되겠다. 각종 여론조사들이 좀 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열세 같지는 않던데 열세라고 느끼세요? 그게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직접 선거를 의원님도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해보면 주변에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제 지지자가 있으면 그렇죠.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분위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3명 저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분위기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좋았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해운대 을은 분위기가 좀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그 며칠 전에 국제신문 여론조사인 거 봤어. 우리 당이 저쪽 정당보다는 20% 정도 차이 나는 그쵸. 거고 네. 너무 힘이 팍 빠지더라고. 그쵸. 이래 노력했는데 이렇게 이 표가 안 나나. 그러고 나서 내가 혼자 대생김질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이거와 다른 나의 약속이라는 길을 묵묵히 가야지 여기 페이스에 말리버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당이 또 1.5% 이기는 것도 또 리얼미터 또 나오더라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좀 뚜벅뚜벅 그렇게 좀 챙겨가야겠다. 제가 볼 때는 그 중도층이 움직이는 대부분 다 신문 기사에서 똑같이 이제 결국 그 중도층을 움직이는 거는 개개인의 역량이다. 그 개개인의 역량에서 결국 10% 정도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분위기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개인적인 우리 후보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이렇게 추세로 가면 누가 이겨도 5%. 누가 져도 5%에서 7% 사이 약간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당에 대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했더라면 이제는 개인적인 후보를 그쵸. 비교하면서 그쵸. 좀 더 이렇게 원하는 걸 이렇게 응원하고 상대방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칭찬하고 왜
얼굴을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서로의 찬스인데 얼굴 더 보이라 라는 걸로 해가지고 요런 행사에 오라고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내 개인 지도를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진짜 또 찐 지지자시다. 오늘 뭐 저희가 방송 나가는 날이 내년에 총선을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민주당에는 진교훈 후보가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국힘에는 참 대단해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의 후보가 이제 오늘 저녁에 결과 나오네요. 네.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하면 되는 나라 같아요. 용산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냥 하면 다 되네. 3명의 그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다 되네. 야, 어떻게 이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그것도 역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면권을 발휘해서 하고 바로 그냥 누구도 뭐 말 못하게. 경선이라는 형식은 취했잖아요. 네. 경선이라는 그게 형식은 취하더라고요. 그냥 저희 부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강서구청장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 용산에서 볼 때는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 TK, PK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는 거의 김태우 후보와 같은 형태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좀 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번만큼은 멀리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은 잔디 있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각하께서 올바른 정치를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 마음을 이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이 나는 분명히 터진다. 그게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는 가장 본질적으로 터진다고 봐요. 적어도 한 15% 내지 20% 차이로 결론이 날 것이다. 국민들은 지혜롭다. 순간순간으로 보면은 아니다 할지언정 지금 일정 정도는 1년 6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가 냉혹하게 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15%? 15% 적어도. 네, 그리고 우리 적어도 15% 20%가 가능합니다. 저는 차이는 한 25%? 오. 한 25%. 저는 13% 정도 봐요. 사실은 강서 지역이 그 전부터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가 사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저는 왜 25%라고 했냐면 지난 지방선거와 다르게 이번에 저희 진교훈 후보는 3인의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강서 의원이 3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동일한 추대형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3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명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자신의 편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3명의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힘껏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초 의원들이 밀면 전 충분히 25%. 이게 김태호 후보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지금 가벌병이 이제 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서울 강서에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이 정도 신임을 받으면 예를 들어 강서구청장이 안 됐어. 그럼 내년 총선에 뭐 결국 나오면 그럼 그 가벌병 중에 어디 하나는 그냥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다른. 그렇죠. 약간 민주당은 결집이 되는데 민주당 당선시켜야 자기는 유리한 거고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런 단순하게 이 강서구청만의 일은 아니다. 결국은 여기 부산 지역에 분명히 용산이 이 정도의 어떤 걸 만들어서 할 정도면 성질할 수 있는 TK와 PK는 내년 총선은 훨씬 더 심하게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하게 치고 들어선 데가 여기 수용하고 해운대예요. 해운대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기 다른 지역 그 부산 다른 그죠 강서나 여기에 북구에 비하면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저쪽에 지구를 너무 못 준다고 늘 한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는 선거해 왔잖아요. 자기 당 대표도 하고 시키고 우리 당 대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1년 6개월간의 행태들이 그러니까 부산도 분명히 낙점을 합니다. 정치는 상상력인데 상상을 해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에 저당에서의 그 쪽에 지금 틀을 잡고 있는 경국회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반대 거부를 줘야 되는데 반대 거부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우리 당은 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당은 그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현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이 부산에서 만약 50% 넘어버리면은 가감없이 나는 그렇죠. 진입이 가능한 거죠. 어디 감이 좀 못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지금 현 추세대로 해가지고 뭐 30% 후반이나 40%까지 되면 저는 충분히 그 당에서 오다가 안 통할 수 있다. 사실 거기에 좀 제일 1순위에 있는 게 수용구예요. 지금 이미 뭐 다들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이미 뭐 다 뭐 주모 씨를 이야기해가지고 뭐 주모 씨가 아니고 뭐그 주진우 검사 그대로 이야기 다 합니까? 그 실명 언론에 네, 다 이미 몇 차례 수차례 됐고 보도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비서관이죠. 그 용산이 법률 기사를 하면서 아주 전력도 화려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바로미터가 누구냐면 용산의 바로미터가 그대로 지금 이제 꽂히는 사람들이 그게 될 텐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수용구가 민주당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삼장구가 그러니까 그런 무속이 못다는 거죠. 내 말은 이 주진우 검사가 네. 화려한 경력이 좀 있어요. 우리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때 어떤 우리 경력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박수종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검찰 출신인데 지금 뭘로 조사받고 재판받는 중이냐면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하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한, 그래서 박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신 검찰 출신 변호사님이 그때 한참 15년경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 관련된 주식시장법 위반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BH 행정관한테 주진우 검사에게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전화를 몇 통을 하냐면 70번 넘게 하죠. 전화를 하는데 특히 조사받기 전에 더 많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박수영 변호사가 주진우 검사한테만 전화한 건 아니고 나머지 한 20여 명의 검사들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혐의가 났어요. 결론이. 대단하네.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죠. 아직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근데 그 무혐의가 났는데 지금 다시 조사받으면서 재판 중이에요. 약간 그 부산저축은행 냄새도 그렇죠. 좀 나고. 그리고 주진우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같이 활동했었습니다. 윤석열 과장이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그면으로 대통령 사람이 되었고 연구관 하고 있으셔가지고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 쪽에 맡아가지고 뭐 아주 우수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환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한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